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최근 태국의 여러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기사와 분석들입니다. 네, 문순 경보부터 시작해서 이웃 나라하고의 국경 문제, 또 외국인 은행 계좌 정책 변화, 그리고 관광산업 위기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네, 현재 태국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그런 스낵샷 같달까요? 태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특히 좀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이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이 태국 기상청 공식 경고라던가 또 양국 정상 발언, 주요 은행 발표, 관광 전문가 분석까지 출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현재 태국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체감되는 소식인데요. 날씨입니다. 아, 날씨요. 네, 지금 태국 북부랑 북동부 중심으로 몬순 영향 때문에 폭우 그리고 돌발 홍수 위험이 아주 크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특히 그 하천 주변이나 산기슭 저지대 이런 곳은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요. 농민들한테는 배수시설 점검하라는 권고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안다만에는 파도도 높아서 소형 선박은 아예 운항 자제령까지 내려졌더라고요. 아, 심각하네요. 이게 자연 현상이긴 한데 생활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죠. 게다가 이런 예측 어려운 기상 패턴은 단순 불편을 넘어서서 농업 생산량이나 관광 시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 경제 전반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그 벵골만 저기압은 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예상된다는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뿐 아니라 좀 정치적인 긴장감도 느껴지는데요. 네, 그 소식도 있었죠.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양국 군인 간의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다행히 양국 총리가 직접 소통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통탄 태국 총리는 확전은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네, 캄보디아의 훈 마네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본 방문 중에 밝혔는데 그 국경 지역 병력 이동은 비상 대비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만약에 영토 주권 침해가 있다면 대응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죠. 양쪽 다 좀 강하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서 자국민들한테는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를 믿어달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충돌이 발생한 지역의 경계가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곳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문제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된 정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불명확한 국경 문제가 계속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금융 분야 소식입니다. 방콕은행이요. 외국인 신규 계좌 개설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금융사기, 특히 대포통장 이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제 장기 비자가 없거나 태국인이랑 결혼한 게 아니거나 아니면 태국 내 부동산 소유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외국인이 계좌 만들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와, 근데 일부 러시아인들은 이미 계좌가 정지되거나 그런 조치를 겪고 있다는 보도도 좀 있고요. 이게 태국 중앙은행의 지침 강화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중앙은행 차원에서요? 네. 예전에 은행 직원이 연루된 사기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외국인 계좌 열 때 신원 확인을 훨씬 더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신분증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국, AMLO라고 하죠.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교차 확인까지 하는 식으로 절차가 꽤 까다로워졌어요. 와, 단순히 사기 방지뿐만 아니라 무슨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기준까지 고려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럼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장기 이체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꽤 큰 변화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태국의 핵심 산업이죠. 관광 분야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관광이요. 태국 경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 올해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요. 네,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31%나 감소했다니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수치가 꽤 크죠. 게다가 기업 행사 여행, 마이스라고 하죠. 그 수요까지 확 줄었다고 합니다. 마이스까지요? 상황이 정말 안 좋군요. 네. 그래서 전 관광청장이 나와서 그냥 단순히 이미지 회복,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하는 여행 관광 개발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들어봤습니다. 국가별 관광 경쟁력 지표죠. 맞습니다. 거기서 태국 순위가 하락했는데 특히 안전 및 보안 그리고 지속 가능한 수요 관련 지표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관광객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또 이제는 헬스앤웰니스나 비즈니스랑 여행을 결합한 뭐랄까 좀 고부가 가치 관광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양보다 질로 가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공급자 중심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서 실제 지역사회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좀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태국이 현재 기후변화 위험 증가 문제, 또 이웃 국가와의 잠재적 갈등, 금융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정책 변화, 그리고 주력 산업인 관광의 구조적 위기까지 정말 여러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날씨, 국경 문제, 금융정책, 관광산업 재편 다 각기 다른 사안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날씨가 안 좋으면 당연히 관광에 영향이 가고 또 금융정책이 바뀌면 외국인 투자나 거주에도 영향을 주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태국의 사회나 경제 그리고 국제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변화의 물결이 앞으로 태국이라는 나라를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한번 여러분만의 시각으로 전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어쩌면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